안녕하세요. 영혼의 비타민 강원체TV입니다. 요즘 아이들 겨울방학 기간이죠. 예전 같으면 스케이트장이나 눈썰매장이다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텐데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있어야 하니 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정말 재미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특히 맞벌이 부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듯합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을 둔 맞벌이 부부의 최대 고민은 육아죠. 그래서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도 많고요. 아예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결혼 정년기의 남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걱정이지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준 분이 계시네요. 작게 보면 본인의 아들과 딸의 아이를 돌봐주는 일이지만 크게 보면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에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해준 아주 큰 일을 하셨고요. 또 책을 내셨습니다. 바로 이광준 전 춘천시장님이 쓰신 캥거루 할배와 함께 육아 캠핑 육아입니다. 아마도 시장으로 재직 중에 계실 때 맞벌이 부부들의 애환을 많이 보신 듯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자 귀한 손자가 눈에 밟혀 직접 봐주겠노라고 자청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5년 동안 3명의 손주들을 키우면서 느낀 점과 또 좋은 방법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 책을 출간하셨다고 합니다. 이 책 캥거루 할배와 함께 육아 캠핑 육아는요 2021년 12월에 일라시온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저자 이광준님은 전 춘천시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책 머리말에 육아, 그 어려운 일을 해내려는 모든 가족을 위하여가 있습니다. 다른 집들은 도대체 아기를 어떻게 키우는지, 아기 키우는 게 참 쉽지 않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고모 할머니까지 합세한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축복받은 육아 환경을 갖추었을 우리 가족에게조차 육아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손주 육아를 맡고 나서야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잘 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지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육아의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우리처럼 3대가 함께 육아를 시작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이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캥거루 할배와 함께 육아 캠핑 육아는요 총 4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 슬기로운 3대의 육아생활, 3대가 슬기롭게 공존하고 성장하기입니다. 엉겁결에 시작된 3대 함께 육아 라이프 생후 70일 첫 손주가 우리 집에 왔다. 첫 손주가 태어나 손주를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첫 손주가 자꾸 눈에 어른거렸다. 며느리가 휴직을 하고 손주를 본다고 했다는데 혼자 육아를 할 생각을 하니 안쓰럽기도 하고 해서 육아휴직 내기 전에 손주를 맡아주겠다고 했답니다. 아들 내외가 고민을 하다가 함께 아이를 키워보기로 맘먹고 첫 손주를 데려온 뒤 얼마 후에 딸내미 아이가 태어나서 또 맡았고 아들내 둘째 아이가 생겨 또 1년 후에 아이를 맡다 보니 손주 셋을 보게 된 셈이라고요. 원래 아들 부부도 며느리가 1년 휴직을 하고 아이를 돌보기로 했었고 딸내미네는 입주 도우미를 쓰기로 마음먹고 입주 도우미 방까지 있는 곳으로 이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이와 떨어져 있을 생각에 잠시 고민을 했지만 부모님이 맡아주시면 아기가 그 무엇보다도 안전하니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엄마 아빠랑 떨어져 있으면 부모를 몰라보면 어쩌나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도 용케도 엄마 아빠를 낯설어 안 하고 잘 알아봤다고 하네요.
당연하지요. 핏줄은 어떻게든 당기게 되어 있거든요. 또 손주 육아를 시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함께 육아를 시작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 손주 육아를 즐겁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 육아에 마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둘째로는 건강하셔야 합니다. 또 모든 것을 할머니에게만 맡기면 할머니가 금방 지치기 쉬우므로 할아버지가 최대한 도와드려야 하고요. 또 가족 간에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점도 받아들이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적극적인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손주를 봐주다 보니 좋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예쁜 손주를 마음껏 보는 것이고요. 또 지 자식을 맡겨놨으니 내 자식이 자주 오고, 요즘 핵가족 시대니 1인 가족 시대니 하는데 대가족 체험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고요. 또 아이들은 혼자 키우다 보면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가족에서 키우다 보니까 우덜은 존경하는 예절을 배우고요. 형제애를 느끼고요. 함께 살아야 하는, 어울리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되니 그처럼 좋은 산교육이 없다고 합니다. 또 맞벌이 자녀들과 슬기로운 함께 육아 시스템 구축하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가끔 육아 도우미가 필요할 때가 있죠. 잠깐 맡겨놓고 일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아이를 맡아서 돌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육아 일지를 써서 애들 부모에게 알려주는 등 늘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부모님께 육아를 부탁드리려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들려주는 딸과 아들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손주 셋을 특수부대원으로 훈련시키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을 키우며 아이들과 함께 놀이와 훈육으로 서로 더 친밀하고 또 사랑 가득하고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사진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캥거루 할아버지. 참 귀여우십니다. 정말 캥거루 할아버지세요. 생후 10개월 된 1호 친손주와 생후 2달 된 외손주가 함께 낮잠을 자는 모습입니다. 그래, 둘 다 같이 자야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밀린 일도 좀 하시고 잠시 편히 쉬시기도 하신단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자장 자장 자장. 그리고요, 할아버지가 아이가 되셨네요. 손주 벤츠를 몰래 타십니다. 급발진 테스트 중이시라고 하시네요. 제가 보기엔 손주 걸음마를 연습시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손주가 내 차라고 울지도 않네요. 역시 함께 어우러져 사니 이렇게 양보할 줄도 압니다. 아, 참 기특하지요? 그리고요, 할머니께서 자두를 사오셨습니다. 맛있는 자두. 씻어서 할아버지께 드려야지. 아이들이 가서 저리 놀고 있죠? 저도 아이 키울 때 경험했습니다. 정말요,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리고 정답게 놀다가도 또 내 거라고 쟁탈전을 벌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귀엽고 예쁜 아가들의 모습에 제가 다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냐고요? 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쁜 꽃이죠. 그리고 깨알 팁. 걸음마 아기 목욕시키기 쉬운 방법과 카시트 적응 훈련이 있습니다. 아주 아이디어가 기발합니다. 꼭 보십시오. 2부로 넘어왔습니다. 2부 함께 육아용 전원주택 건축, 전원주택 짓기의 모든 것. 아이들을 아파트에서 키우다 보니까 층간소음 걱정도 많고요. 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전원주택을 짓기로 하셨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땅 매입부터 설계, 건축까지 매일 공사장에 가셔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을 손수 만드셨다는 이광준님. 아들, 딸 내외도 주말마다 내려와서 구슬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멋진 전원주택이 지어진 건 분명한 사실이겠죠? 그럼 그 멋진 전원주택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3부 전원주택 캠핑 육아 편입니다. 매 주말 불멍과 함께 활력 재충전. 드디어 전원주택이 다 지어졌습니다. 새로 이사를 했습니다. 보세요. 잘 정돈되어 있죠? 아이들 셋인 집안이 저렇게 정리가 잘 된 게 계속된다면 그거는 좀 아니죠.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틀어놓아야 정상이겠죠. 처음 이렇게 정리정돈된 이후 저렇게 된 적은 한 번도 없답니다. 이해가 갑니다. 저도 아이 셋을 키워서 다 알거든요. 전원에서 아이 키우는 장점 한번 살펴볼까요? 뛰어놀기 좋은 환경. 아파트에서처럼 뛰지 말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뛰어노는 아이들이라 보니 집안에서도 그렇고 마당에서도 마음껏 뛰어놉니다. 아이들이 아침이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어린이집에 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일 새로운 하루, 실감나는 계절의 차이. 아침마다 새소리를 들으며 깨어나고요. 사계절을 몸으로 느끼게 해주니 그 또한 장점이라고 합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이면 잔디가 파랗게 자라고 가을이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면 눈이 내리는 것을 직접 느끼며 살게 해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연 환경에서 자라니 아이들의 정서는 곱고 예쁘게 형성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양한 체험과 감성의 시공간. 마당 한켠에 텃밭을 만들어 놓고 직접 채소를 아이들과 키우다 보니 아침이면 아이들이 상추야 잘 잤니? 라고 인사를 한다네요. 방울토마토와 블루베리도 직접 따먹고요. 따로 농장 체험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야채를 좋아할 것 같아요. 또 뭘 이렇게 들여다볼까요? 겨울잠 자는 개구리를 보고 있답니다. 이런 체험은 정말 어디서 하겠습니까? 아이들의 천국이죠, 천국. 그리고 아이들이 전원주택으로 이사하고 가을을 보내고 겨울 환절기에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다 보면 그곳에서 다른 아이들이 콧물을 흘리면은 결국 새 아이도 다 병원에 가서 약을 타다 먹이곤 했었는데 그것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프지 않은 게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어린 것이 열이 나고 콜록거리면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인데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만 좋았을까요? 어른들은 주말마다 이렇게 바베큐 파티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고기 다 구워지나 기다리고 있죠. 왜 아니겠어요? 어른 7명에 아이가 셋. 시끌시끌 하겠죠? 한 주는 아내 생일이, 한 주는 보물 1호 생일, 또 뭐 아들 승진회, 딸 이직 기념회. 매번 특별한 주말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 모이는 것 자체가 특별한 날이지요. 고기 구워 먹으면서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것보다 더 좋은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참 보기 좋습니다. 솥도 걸어놓고 장독대도 놓아 직접 된장, 고추장 담가 먹고요. 그런데 좋은 점만 있었을까요? 장점이 있으니 단점도 있겠지요. 작은 생명체들의 존재.
그것은 도시에도 있지만 전원은 모기떼가 정말 많습니다. 숲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기들은 어른보다는 야리야리한 아가들을 물으니 모기 퇴치용 패치나 스프레이, 향 같은 것으로 잠시 모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죠. 오죽하면 할아버지께서 차라리 나를 물지 하셨겠어요. 또 육아에 더해 화초 가꾸기, 잔디 관리하기 등 끝없는 집안일이라고 합니다. 3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힘든데 텃밭이며 화초, 잔디도 늘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더 든다고요. 풀은 하루만 들여다보지 않아도 정말 쑥쑥 자랍니다. 화초도 그렇고요. 잔디마당도 불 뽑아줘야 하고요. 깎아야 하고 아이처럼 돌봐야 하는 일이 더 많아졌네요. 그래도 좋은 점이 더 많으니 단점 정도야 뭐 감내해야죠. 이제는 4부 그 후 이야기. 오잉? 집 지어놨는데 어딜 간다고? 분명히 10살까지 맡아주겠다고 했건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이제는 지 부모가 데리고 가서 일하면서 키워도 된다고 부모님 수고를 덜어드릴 겸 친손주들은 서울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울고불고 할 줄 알았는데 기특하게도 잘 지낸다고 하네요. 조금은 섭섭한 할아버지. 그래도 엄마 아빠랑 사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따로 또 같이 함께 육아는 계속된다. 외손주만 보게 된 할아버지 할머니, 허전함도 크지만 그만큼 수월해지기도 하셨지요. 서울로 간 손주 손녀는 거의 격주로 내려와서 캠핑을 하게 된 셈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따로, 가끔은 또 같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으로 행복한 일상은 계속됩니다. 캥거루 할아버지 이광준님은 손주들을 보면서 함께 육아를 했던 5년간의 시간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따뜻한 시간과 공간으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특히 손주들에게는 춘천 전원주택에서 모두 함께 지내며 부대낀 유년 시절이 기억의 저편에 뭉근하게 자리 잡아 마치 꺼지지 않는 화롯불처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 또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언제 어디에 있든 우리가 함께 만든 보금자리에서 편안하게 재충전하면서 따로 또 같이 라이프를 계속할 거라 믿는다. 인생은 그렇게 계속되는 법이니까 라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딸 부부와 아들 부부가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적어 놓았네요. 우리 가족이라고 해서 일상의 매 순간들이 동화책처럼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고 울퉁불퉁한 순간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테지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큰 산을 올라갈 때 손 잡아주고 등 밀어주는 이들과 함께 한다면 훨씬 의미 있는 등반이 될 거라 믿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봅니다 라고요. 그리고 아들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부모님이 계셨기에 슬기롭게 헤쳐온 거라고 부모님을 치하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부모님께 자주 보여드리는 게 효도임을 알기에 주말이면 춘천으로 달려와 캠핑 육아로 같이 하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린다고요. 따로 또 같이 함께 육아는 계속된다고 끝을 맺었습니다. 제가 책장을 덮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아이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랑 함께 보낸 어린 시절의 그 시간들이 소중한 추억으로 또 기억으로 남아있기에 정서적으로도 풍요롭고 남을 도와주고 또 용서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의 청소년과 청년으로 자라날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아들이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는 거에 걱정하면 제가 돌봐주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결혼 걱정, 육아 걱정, 직장 걱정 안 하고 사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테니까요. 육아는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만의 고민과 걱정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또 우리나라가 함께 걱정하고 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고요. 또 이광준 전 춘천시장님처럼 어른들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도 정말 큰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자 이광준님은 시장님까지 하셨으면서도요, 두 팔 걷어붙이고 육아에 힘써 주신 모습,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광준 전 춘천시장님의 캥거루 할배와 함께 육아, 캠핑 육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많은 젊은 맞벌이 부부들과 우리 어른들께도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유튜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